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프래그먼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하거나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로 호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게요.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되는 건요,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번들이라는 걸 만들어 번들에다가 아규먼트라는 셋 아규먼트 해가지고 프래그먼트 전달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 즉 자신이 속한 프래그먼트가 배치된 액티비티죠. 그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 이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래그먼트에서 새로운 액티비티를 구동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방법들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프래그먼트에 지난번에 프래그먼트를 레이아웃에 배치하면 그 레이아웃에 배치한 것을 프래그먼트를 찾아오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하면 되죠? find 프래그먼트 by id 해가지고 프래그먼트에 지정한 id로 갖다 찾아오면 되죠. 근데 내가 코드상에서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 내가 또 알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얻어오는 방법, 즉,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태그를 설정하고 그 태그로 해당하는 프래그먼트를 검색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에 태그를 설정하는 방법과 그렇게 설정된 프래그먼트, 를 찾아오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아볼게요. 프래그먼트에 태그를 설정하는 방법은요, 프래그먼트 트랜잭션에 내가 앞에서 보면 나는 여기다가 이 프래그먼트 배치해줘 이렇게 했는데 뒤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태그를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태그를 쓸 수 있는 이런 메소드는 두 가지가 있는데 add하고요, replace라고 하는 거예요. 즉 추가될 때 태그는 추가될 때 하는 거거든요. replace라는 거는 두 개로 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remove, 기존에 있는 것이 있으면 제거해 해서 remove, 또 하나는 뭐냐면 add. 이 두 가지의 조합이거든요. replace. 그러다 보니까 이제 add를 쓴다고요. 그래서 add가 될 때 태그를 설정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내가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애드 할 때 이렇게 태그를 설정하면 이 프래그먼트는요, 이 태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요. 프래그먼트는 이 태그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태그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프래그먼트를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냐면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find 프래그먼트 by 태그 해가지고 여기다 태그명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프래그먼트를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뭐 얘를 갖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이름이 my 프래그먼트면 my 프래그먼트로 타입캐스팅 해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프래그먼트에다가 이름을 여러분들이 부여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태그 부여하는 거 한번 보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고요. 프래그먼트 1, 2 그래가지고 태그 이렇게 지정을 해줬고요. 내가 할 때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여기다 태그를 이렇게 주는 거죠. 태그를.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두 번째 버튼이 눌리면 프래그먼트로 세컨드 프래그먼트를 갖다 계속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세컨드 프래그먼트가 현재 배치되어 있으면 다시 배치할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by 프래그먼트 by 태그 해가지고 태그가 있는, 태그에 해당하는 프래그먼트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그때만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해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래그먼트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다시 추가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할 때는요, 일단 값을 담고 있는 객체가 있어야 돼요. 값을 담고 있는 객체. 여러분들이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할 때 인텐트 값을 담아서 넘겼잖아요.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할 때는요, 프래그먼트에 번들이라는 것에다 값을 담아요. 번들이라는 곳에 값을 담은 다음에 이 번들을 프래그먼트에 set argumen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번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프래그먼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프래그먼트에서 저 번들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액티비티일 때는 인텐트를 갖고 get 인텐트 했죠? 그죠? 똑같이 프래그먼트에서는 get argumen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통해서 이 번들 값을 얻어올 수 있어요. 저렇게 얻어온 다음에 이 번들을 로부터 값을 읽으면 됩니다. 이 번들은요, 번들은 어떤 객체냐면 네임 밸류 형식의 키 밸류 형식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게 이 번들이에요. 그럼 뭐 키 밸류 형식의 값을 전달하는 거 대표적인 게 맵 같은 거 있잖아요. 맵, 그죠? 맵 같은 거.
얘랑 뭐가 다른 거냐? 키밸류 형식으로 값을 저장하는데 뭐가 다른 거냐? 키밸류 형식으로 저장하는 맵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브젝트나 이런 것들 다 저장할 수 있는데요. 번들은 프로세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데이터, 즉 뭐냐면 프리미티브 타입, 스트링, 그것들의 어레이, 그 다음에 파슬러블, 시리얼라이저블 이런 값들만 번들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값들은 번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가지고 내가 번들을 통해서 이제 값을 저장해서 그걸 set 아규먼트 한 다음에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set 아규먼트라고 하는 예를 갖다 사용할 때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set 아규먼트는요 언제까지만 호출할 수 있냐면 프래그먼트가요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되기 전까지만 set 아규먼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프래그먼트가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된 다음부터는요 set 아규먼트를 하면 익셉션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래그먼트를 일반적으로 생성한 다음에 바로 set 아규먼트를 해서 아규먼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바로 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통 쓰는 게 뭐냐면 이 프래그먼트 매니저 안에다가 프래그먼트에다가 스태틱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스태틱. 뭐 예를 들면 new instance라고 하는 이런 스태틱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이 스태틱 함수에다 아규먼트를 주고요. 요거 가지고서 new instance가 프래그먼트를 만든 다음에 그 프래그먼트 객체를 넘기도록 하는 거죠. 뭐 이제 이런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아규먼트 전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세컨드 프래그먼트 이렇게 만들고요. 거기서 번들 한다 만든 다음 번들에다가 값을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걸 갖다가 set 아규먼트를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프래그먼트 트랜잭션 생성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추가해서 커밋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래그먼트에서는요 값을 어떻게 갖고 오냐? 일반적으로 값을 갖고 오는 건 어디서 갖고 오냐면 onCreate에서 값을 읽어옵니다. onCreate에서 번들을 갖고 오고요. 자, 이렇게 갖고 온 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set 아규먼트 해가지고 했으니까 번들이 널이 아닐 텐데 다른 데서 또 사용을 해요. 근데 거기서 이 번들을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if b가 널이 아니면 이런 체크들을 일반적으로 해줍니다. 이 사이에서.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값을 이렇게 읽어오는 이런 형태로 해서 name과 age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프래그먼트가 속한 액티비티 있죠? 프래그먼트가 속한 액티비티. 프래그먼트로부터 프래그먼트가 속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요. 자, 프래그먼트가 액티비티가 있고요. 액티비티 안에 프래그먼트가 있죠? 이렇게. 근데 프래그먼트는 자신이 속한 액티비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뭐로 갖고 오죠? get activity에서 갖고 올 수 있죠. get activity에서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activity에서 자신이 속한 액티비티를 얻어오고요. 프래그먼트에서 get activity에서 자신이 속한 액티비티를 얻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얻어온 액티비티에 메소드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가 메인 액티비티였으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뭐 get 뭐 어쩌고 저쩌고 뭐 set 메시지 뭐 이런 함수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get activity를 넘어온 값이 activity니까 액티비티 메소드를 갖고 있지 않죠? 메인 액티비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입캐스팅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get activity 한 다음에 일단 메인 액티비티 타입캐스팅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고 퍼블릭으로 만든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지고 만들면 이제 프래그먼트가 뭐 할 수 있어요? 자신이 속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쉽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뭐냐면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확장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 프래그먼트가 이 액티비티에만 속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프래그먼트가 뭐 프래그먼트 1이었는데 얘가 메인 액티비티 말고 other 액티비티에 속했어요. other 액티비티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other 액티비티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other 액티비티에 이 코드를 실행하면 죽겠죠. 당연히. 왜냐면 other 액티비티는 메인 액티비티로 타입캐스팅이 안 될 테니까. 그죠? other 액티비티는 메인 액티비티로 타입캐스팅이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요. 이 프래그먼트가 메인 액티비티에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보장이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럼 이게 굉장히 나쁜 방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많은 경우 그냥 이렇게 해요. 많은 경우에. 왜냐면 굉장히 심플하게 값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의사항은 이 프래그먼트를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뭐 많은 경우에요. 프래그먼트가 하나의 액티비티에만 사용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하는 거 보면요. 액티비티에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기 call main method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하나 호출을 정의를 했죠. 얘는 반드시 뭐로 정의하냐면 public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프래그먼트 하나 만들었고요. 프래그먼트에서 자, 이 버튼이 눌리면 어떻게 할 거냐?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할 건데 get activity에서 main activity typecasting 하고요. call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메인 액티비티 했을 때는 처리하고요. 다른 액티비티일 때는 그냥 스킵하도록. 메인 액티비티 했을 때만 처리하고 다른 액티비티는 스킵하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get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 갖고 오고요. 액티비티가 null이 아니고 그 다음에 and 액티비티가 instance of main activity일 때만 요걸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만 동작되고 다른 데서는 동작되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라 다른 액티비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어요. 메인 액티비티가 아닌 다른 액티비티에서도 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어요.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고요. 이렇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객체를 액티비티가 이걸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확인한 다음에요.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면 그걸 갖다 콜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담아놔요. 그리고 이 콜백에 메소드로 호출해 가지고 결과를 전달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프래그먼트가 나는 결과를 리절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 임플리먼트한 액티비티에게만 전달하겠어 라는 이런 규격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그 규격에 맞춰서 처리를 한 거죠. 자, 액티비티가 만약에 값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메시지 리시버라는 걸 이렇게 임플리먼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액티비티는 뭐 에컴팻 액티비티이기도 하지만 임플리먼트 했으니까 얘는 메시지 리시버이기도 하죠. 메시지 리시버 함수, 리시브 메시지라는 이런 메소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제 프래그먼트에서는요, 어떻게 하느냐면, 프래그먼트에 메시지 리시버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콜백이라고 하는 이런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콜백이 널이 아니면, 콜백의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콜백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이 콜백에 여기 있는 이 액티비티가 배치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콜백에 메인 액티비티가 배치됐다면 이거 무슨 말이에요? 콜백은 널이 아닐 거고요. 메인 액티비티니까 메인 액티비티에 리시브 메시지를 호출하는 얘기랑 똑같죠? 그죠? 메인 액티비티에 리시브 메시지는 요게 되니까 요 함수가 호출돼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프래그먼트로부터 액티비티로 전달이 되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onAttach라고 하는 이 메소드가 호출되면요. 이때 여기 이제 컨텍스트 해가지고 자신이 추가된 컨텍스트가 넘어옵니다. 근데 이 컨텍스트는 액티비티겠죠? 액티비티. 그래서 이 컨텍스트는 뭘 거냐면 액티비티일 거고요. 그 액티비티가 메시지 리시버를 임플리먼트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인스턴스 오브 했으니까 임플리먼트 하고 있으면 맞고요. 임플리먼트 하고 있지 않으면 else가 되겠죠. 그럼 이제 얘를 뭐 할 수 있어요? 메시지 리시버로 타입캐스팅 할 수 있겠죠. 자, 이 컨텍스트는 아까 얘기했듯이 메인 액티비티니까 메인 액티비티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메인 액티비티에 리시브 메시지가 호출돼서 값이 전달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제 장점이 생겼죠. 이거는 구조가 조금 복잡해졌어요. 구조가 복잡해졌지만 이제 액티비티가 여기 있는 메시지 리시버만 임플리먼트 하면 언제든지 프래그먼트로부터 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렇게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이제 프래그먼트가 이제 액티비티 안에 이제 프래그먼트가 배치되면 되는데 프래그먼트 안에 프래그먼트가 배치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차일드 프래그먼트 매니저 갖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on attach라고 해가지고요. on attach 될 때 들어온 액티비티가 값을 잡는 게 아니라 이 프래그먼트, 자신의 페어런트 프래그먼트 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페어런트 프래그먼트가 값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방법, get activity 하듯이 그럼 프래그먼트에 배치된 프래그먼트가 자신의 페어런트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은 get 페어런트 프래그먼트 갖고 와서 얘를 타입캐스팅해서 전달해도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래그먼트가 됐든 액티비티가 됐든 언제든 전달하는 이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앞에서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리스너를 하나 정의하고요. 그 리스너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을 하고 나면 그 등록된 리스너를 통해서 값을 전달하게 하는 거죠. 자, 코드를 보면요. 자, 프래그먼트에다 어떻게 하냐면 리스너 이렇게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너를 저장하는 함수 하나 만들고요. 리스너를 등록하는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저장하기 위한 변수와 그 다음에 등록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버튼이 눌리면 리스너가 이게 잘못되어 있네요. 일이 아니라 not이니까 이렇게 해서 null이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on receive 해가지고 리스너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메시지를 받고 싶은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저 프래그먼트를 생성하고요. 저 프래그먼트에 셋 해가지고 리스너를 등록해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래그먼트가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 onReceived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여기가 값이 전달돼서 얘가 액티비티가 됐든 프래그먼트가 됐든 값을 이렇게 전달받을 수 있겠죠. 자, 이제 프래그먼트가 자신이 속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를 호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액티비티를 호출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속한 액티비티를 호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액티비티를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액티비티에서 액티비티 띄우듯이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를 띄우는 거예요.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 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쓰냐면 start activity 또는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타트 액티비티 할 때는 인텐트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텐트를 만들면 되는데 첫 번째 인자가 뭐냐면 컨텍스트가 들어가잖아요. 첫 번째 인자로 컨텍스트. 컨텍스트는 어떻게 얻을 수 있었죠? get activity에서 액티비티를 얻어도 되고요. 아니면 get context 해가지고 컨텍스트를 얻어도 되는 거죠. 둘 다 어차피 똑같이 액티비티 객체가 넘어오기 때문에 이거나 크게 상관은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get context, 옛날에는 이제 get activity라는 걸 썼어요. 근데 이제 버전업 하면서 구글이 이제 get context라는 메소드를 추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get context라는 메소드를 여기다 이제 써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내가 띄우려고 하는 액티비티를 해서 인텐트를 만들고요. start activity 해가지고 띄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결과를 받고 싶다 그러면 start activity for result 해서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띄우면 그 결과는 어디로 오냐면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프래그먼트에 on activity resul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그게 뭐냐면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를 쓰시는 경우에, 리퀘스트 코드 값은요. 원래 인티저가 4바이트잖아요. 4바이트를 통으로 못 쓰고요. 하위 2바이트만 리퀘스트 코드는 쓸 수 있습니다. 요걸 쓸 경우에 하위 2바이트만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2바이트에 해당하는 거가 리퀘스트 코드고요. 앞쪽 2바이트는요. 얘가 만약 액티비티면 제로가 되고요. 프래그먼트면 프래그먼트에 해당하는 아이디로 얘가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차일드 프래그먼트, 즉 프래그먼트 안에 된 프래그먼트 안에 배치된 프래그먼트의 경우에는요. 이때는 이제 뭘 못하냐면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를 못해요. 차일드 프래그먼트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걸 이렇게 호출하면 on activity result에서 그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는 항상 2바이트, 인티저 중에는 앞에 2바이트는 쓰면 안 되고요. 뒤에 2바이트만 가지고서 코드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프래그먼트 액티비티하고 프래그먼트 보면 거의 비슷해요. 액티비티하고 프래그먼트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좀 차이점이 조금 있죠.
액티비티에서 화면을 배치하면 어디다요? set content view 해가지고 여기다가 레이아웃 배치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배치했죠. 액티비티 화면은. 프래그먼트에서는요. 프래그먼트 화면을 배치하는 방법은 onCreate 뷰에서 인플레이터 가지고 뷰를 이렇게 생성했어요. 생성할 때 주의사항은 여기에 레이아웃 놓고 컨테이너 놓고 마지막에 여기 어태치 부분을 펄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좀 주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든 다음에 뷰를 리턴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뷰를 찾아올 때 액티비티에서는 그냥 find view by id 이렇게 했죠. 이건 뭐냐면 액티비티가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를 제공하는 거고요. 요 정확하게 말하면 find view by id 안에 들어가면 컨텐트라고 하는 이제 뷰에다가 컨텐트 뷰.find view by id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되는 거고요. 프래그먼트에서는요.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뷰를 생성하고 뷰에 find view by id에서 직접 이렇게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view.find view by id에서 뷰를 찾아오고 여기다 이제 기능을 부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컨텍스트를 사용하고 싶다. 액티비티에서는 액티비티 자체가 뭐였죠? 컨텍스트니까 액티비티 자신의 객체를 쓰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데 프래그먼트가 컨텍스트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신이 속한 곳, 즉 get activity에서 액티비티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get context 해가지고 컨텍스트를 갖고 와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프래그먼트로 값 전달하는 방법을 지금 알아봤어요. 그래서 프래그먼트로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프래그먼트에 전달할 값을 담을 번들 객체를 만들었고요. 번들 객체에다가 값을 넣은 다음에 set 아규먼트로 전달을 하면 됩니다. 프래그먼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get 아규먼트 해가지고 값을 갖고 오면 되고요. set 아규먼트 할 때 주의사항은 프래그먼트가 프래그먼트 매니저에 추가되기 전까지만 set 아규먼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래그먼트에서 액티비티로 값을 전달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get activity 해가지고 액티비티를 갖고 오는 액티비티를 타입 캐스팅 해가지고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를 정의해가지고 그 인터페이스를 액티비티가 임플리먼트 한 다음에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리스너를 정의해서 리스너를 등록해서 사용하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 사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액티비티에서는요, 화면을 배치할 때 set 컨텐트 뷰로 하고요. 프래그먼트에서 onCreate 뷰에서 인플레이터로 뷰를 만든 다음에 리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를 찾아올 때 액티비티는 find view by id 했고요. 프래그먼트에서는 내가 인플레이터로 생성한 뷰에서 view.find view by id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텍스트 사용할 때 액티비티에서는 액티비티 자신의 객체를 사용했고 프래그먼트는 get 액티비티나 get 컨텍스트 이용해서 컨텍스트를 얻어 사용을 했습니다.